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위험한 나라라고 죽어도 가기 싫다는 덴마크 남자가 있습니다. 한국에 갈 바에는 중국에 가겠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큰 나라고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게 되었고, 이 남성은 한국에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상하이를 폐쇄하는 등 중국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문득 몇 년 전 중국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후에 비즈니스 문제로 가게 된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비되는 시민의식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여행 계획의 시작. 당시 전 20대 후반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여행을 즐기는 편이었거든요. 함께 다니는 친구들도 이곳저곳 떠나는 걸 좋아하는지라 원래 여러 명소를 같이 여행하곤 했었어요. 우리는 꽤 긴밀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학 시절부터 함께 어울리며 공통의 취미를 공유해온 사이였습니다. 이번 여행 장소는 어디로 할지 고민 중이었죠. 그런데 문득 한 친구가 러시아가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러시아의 유명한 온천 명소도 있고 특이한 온천 문화를 즐겨보고 싶어서 나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춥기도 너무 춥고 여유롭게 여행하기엔 환경이 조금 벅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하던 중 이번엔 다른 친구가 아시아가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녀놓고도 아시아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군요.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북미, 남미까지 다녀봤지만 정작 아시아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거죠. 아시아 하면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은 만큼 굉장히 다양한 여행지가 있잖아요. 마치 지역마다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말이에요.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다양하다는 말이 자자했죠. 그렇게 우리는 부푼 마음을 안고 중국을 최종 여행지로 택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첫 번째 충격. 우리는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상하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상하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커다란 빌딩도 많이 있었는데 해운 산업이 크게 발달한 듯 보였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공기가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진짜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뿌연 안개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던 안개인 줄 알았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산간 지역에서 종종 안개를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장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발생한 스모그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셋째 날부터는 너무 심해진 스모그 때문에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상하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였죠.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스러워했어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자란 덴마크 출신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저희는 남은 일정을 뒤로하고 즉흥적으로 다른 도시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너무 큰 도시만 아니면 스모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국제운전 면허증이 있어서 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를 빌려서 다른 도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옆 차선에서 웬 대형차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부딪힐 뻔했고 운전대를 잡은 친구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핸들을 돌리다가 그만 차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렌터카를 빌린 게 문제가 된 듯해요.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덴마크에서도 무사고였거든요. 심지어 차가 전복까지 되니까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참고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든 차는 정작 이미 멀리 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몇 초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친 데가 없는지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다들 다친 곳은 없는 듯 했어요. 운전하던 친구와 운전석 옆에 있던 친구가 많이 놀랐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차가 엉망이 됐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들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현지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는 것도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던 도중 우연치 않게 도로 옆에 작은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마을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차에서 짐을 다 빼놓고 가방이 엎어져서 완전 뒤죽박죽된 상황이었어요. 그것들을 다 정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죠.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마을에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전 용기 내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냐고 번역기를 사용해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제 핸드폰을 가져가 타자를 두드리더군요.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작은 파출소가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을 테니 다녀오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선뜻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한편으론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상황도 안쓰러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에게 짐을 맡기고 우리는 무작정 도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이 근처에 파출소가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도로를 걷는 거라서 옆에 차들이 지나다녀 위험했죠. 날이 어두워지면 다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무언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20분 조금 넘게 흘렀고 이미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지쳤던 우리는 결국 마을 어른들에게 다시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한 채로 말이에요. 이때 선두로 가고 있던 한 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얼른 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냐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들이 우리 짐을 훔쳐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놀라서 다들 뛰어가는데 코너를 돌아서 차가 전복된 그 장소를 바라보니 정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우리 차에서 우리의 짐을 훔쳐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나가던 자동차도 차를 세운 뒤 저희들의 자동차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죠. 심지어 아이들은 이 모습을 키득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른들은 큰 포대자루를 가져와 마치 시장에 온 것처럼 우리의 짐을 모조리 쓸어 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뭐 하냐고 하자 그들은 눈도 꿈쩍 안 하더라고요. 그러곤 더 짐을 담은 뒤 급하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이미 차를 타고 떠나간 후였고 마을에서 왔던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가버리고 말았죠. 문을 두들겨도 보고 부술 듯한 기세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죠. 다행히 길을 나설 때 중요한 것은 챙겨서 나갔기 때문에 여권이나 지갑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만 남아있고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차는 정말 새 것처럼, 아니 말 그대로 싹 비어 있었습니다. 우린 텅텅 빈 도로에 앉아 허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어이가 없고 최악이었죠. 상하이의 스모그에 이어서 충격적인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우린 어떻게든 검색을 해서 교통경찰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통경찰에 연락했죠.
하지만 경찰들이 도착하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차를 타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며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더라고요. 심지어 마을 주민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경찰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경찰도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결국 우리는 짐을 찾지 못한 채로 덴마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또 짐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신 중국에 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심지어는 아시아에 대한 혐오까지 생겨버리고 말았죠. 그만큼 그날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상사가 제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보고 한국으로 해외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다시는 아시아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는 억지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나 중국에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게 일어날 일들은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여행 경험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는 동양 문화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느낀 첫 인상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중국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친절했고 서비스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해외 출장이었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경복궁이나 광화문 같은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흔쾌히 응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찍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열심히 찍어주어서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워할 정도였죠. 단순히 한 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바꿔가며 포즈를 제안하며 마치 전문 사진작가처럼 정성스럽게 찍어주더군요. 이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해도 중국과 한국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서비스 정신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와 관광을 적절히 병행하며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던 중 갑자기 업무상 차질이 생겨서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의 교통사고 경험 때문에 해외에서 운전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저 외에는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도로 상황은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교통 규칙을 잘 지키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무질서하게 끼어드는 차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점차 긴장이 풀어지며 운전에 집중할 수 있었죠. 출발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쿵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니 고속도로 위에서 대형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죠. 순간 중국에서 겪었던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희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들이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전복된 트럭에서 음료수 병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도로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상당히 큰 화물 트럭이었는데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트럭에 실려 있던 수천 개의 음료수. 병이 충격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져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트럭이 전복되자마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차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중국에서 짐을 훔치려 달려들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혹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습니다. 한국도 결국 중국과 다를 바 없겠구나. 다들 음료수 병을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겠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장면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쏟아진 음료수 병에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트럭 운전석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는 것이었지요. 여러 남성분들이 힘을 모아 트럭 문을 열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또 다른 분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며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 누구도 도로에 흥건히 널린 음료수 병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안전하게 구조된 후에야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도로 정리에 나섰습니다.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음료수 병을 하나씩 주워 트럭 옆에 가지런히 쌓기 시작했고 남성분들은 큰 상자들을 옮기며 도로 위 파편들을 치웠습니다. 누군가는 차에서 빗자루를 꺼내 바닥을 쓸었고 심지어 물통을 가져와 오일 자국과 먼지를 씻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계획된 작업인 듯 일사불란하게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함께 동승했던 동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문화 충격이다라고 말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민들이 마치 영웅처럼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에서와 같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똑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문화의 차이란 이렇게 극명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약 30분 만에 도로는 사고 이전보다도 더 깨끗해졌습니다. 경찰과 견인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트럭만 치우면 즉시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죠. 그 후에도 몇몇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교통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흐름을 조절해 주더군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지시나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나라이며 같은 아시아라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한국의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한국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한 편의 영상은 저의 가슴속 깊은 곳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의 대서사시였습니다. 6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시내버스가 갑자기 엔진이 멈춰서며 세개 차선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기 시작했고 몇십 톤짜리 철덩어리가 된 버스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견인차를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고 그것은 곧 몇 시간에 걸친 대규모 교통마비를 의미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버스 회사의 전문 정비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특수 견인 장비를 갖춘 대형 견인차를 부를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위험천만한 교통 통제를 해야 하고 수많은 운전자들은 답답함 속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인들의 숨겨진 저력이 폭발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처럼 사방에서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건만, 누구 하나 지시하지 않았건만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고장난 버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 펼쳐진 광경은 가히 경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숫자가 순식간에 20여 명으로 불어났고 그들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힘을 모아 거대한 버스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이 힘을 합쳐 자신보다 몇십 배 큰 먹이를 옮기는 것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그 장관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무겁고 거대한 시내버스가 기적처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그 순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버스는 안전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시민과 경찰의 완벽한 협력으로 심각할 뻔했던 교통대란이 단 몇 분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트럭에서 수백 개의 생수통이 도로에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위험한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생수통들은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듯 사방에서 시민들이 달려왔고 단 10분 만에 모든 생수통을 말끔히 정리해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일부 시민들이 파손된 생수통에서 나온 물기까지 세심하게 닦아내어 미끄럼 사고를 예방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국인들에게는 타고난 유전자 속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 벗고 나서는 숭고한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가짐이자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순간 제 자신의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으로 아시아 대륙 전체를 성급하게 단정지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거룩한 시민의식과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 정신은 저에게 있어 진정한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본받을 만한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었던 그분들의 마음. 그들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장벽 앞에서도 진심으로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 따뜻함,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 숭고한 자세, 그리고 그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들이 모여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저력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선함이 꽃피운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해보면 만약 한국에서의 그 소중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평생에 걸쳐 아시아 전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몸소 보여주신 그 따뜻한 인간애와 깊이 있는 성숙함, 그리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한 시민정신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땅을 밟고 그때 만난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날로 간절해집니다. 더 나아가 제가 직접 경험한 이 아름다운 문화와 정신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은 저에게 진정한 시민의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선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색바래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